자, 그러면 이제 우버부터 먼저 설명드리죠. 자, 우버가 왜 글로벌 네트워크가 안 되냐?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죠. 우버는 우버에 가입된, 그러니까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 내 차량으로 다른 부업을 좀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버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버 앱을 깐 사람이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위치에서 앱을 열고 이동하는 우버 차를 부르게 되죠. 자, 우버는 사업을 하려면요, 특정 지역에 진출해서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시스템을 갖추고 그 지역에서 차량을 보유한 사람들이 우버에 영입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야만 세팅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국가들마다 우버의 핵심 비즈니스를 허용하는 지역도 있고 허용하지 않는 지역도 있죠. 우리나라는 우버의 원래 비즈니스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미국처럼 사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 국가마다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국가별 규제를 떠나서 우버 사람을 모으려면 그 로컬에 있는 사람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차량을 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 가셔서 우버를 탈 때 그 지역에 우버 서비스가 있어야만 앱이 작동을 하지 우버 서비스가 없는 지역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버가 하는 플랫폼 사업의 속성상 이건 로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버는 한꺼번에 글로벌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 지역을 축차적으로 확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 지역의 법규 문제도 있고 그 지역의 운전자들을 포섭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에어비앤비는 그러면 왜 우버처럼 이렇게 로컬, 지역별 네트워크가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일까요? 자, 그 이유는 얼핏 생각하시면 아니 에어비앤비도 다 지역마다 있잖아요 생각하실 텐데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가진 사람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올리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에어비앤비 역할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그 숙소를 이용하는 사람하고 그 숙소 주인하고 연결돼 버리면 이 두 사람이 알아서 키는 어디 있고 뭐 다 정리되니까 에어비앤비는 할 역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우버처럼 특정 지역에 가서 자, 우리가 에어비앤비를 합니다. 뭘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국가별로 에어비앤비 사업도 이건 곤란하다. 숙박업에 저촉된다. 법규대로 안 된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없는 것이 그런 지역에서는 올리지 못하고 올려서 사업을 한다면 뭐 규제를 받거나 무슨 세금을 징수당하거나 그런 문제가 있지 에어비앤비 사업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이제 에어비앤비가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시간을 들여서 이 두 개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설명드린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에어비앤비처럼 글로벌 네트워크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선발 기업이 되고 나면 뒤에 따라오는 경쟁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가 먼저 선점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버는 로컬이기 때문에 우버가 먼저 사업을 시작했지만 우버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버가 중국에 진출하기 전에 중국 회사가 우버 모델을 따라해서 회사를 만들어버리고 우버가 인도에 진출하기 전에 우버 모델을 보고 인도 회사가 인도에 사업을 해버리면 우버가 진출하기 전에 먼저 사업을 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컬 네트워크 성격이 강할 때 경쟁자가 더 많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랫폼 네트워크를 분석하실 때 그 네트워크가 글로벌 성격이 강한지 로컬 성격이 강한지를 잘 구분하셔야 경쟁 전략을 고민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